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가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프로그램 첫 번째 홈커밍 프로젝트가 시행됐습니다. 미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이 옥살이를 마친 뒤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교도소에서 흉악범 10명이 집단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6.3 대선을 위한 재외투표는 오는 2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히고 등록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기관에 등록한 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지역에 설치되는 제21대 대선 재외투표소는 총 4곳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 뉴욕 한인봉사센터 1층 강당,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KCC 한인동포회관 2층 강의실 등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며 그 외 투표소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운영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 절차는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한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미국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 등록증, 영주권 등도 인정됩니다. 단 한국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투표소 182개 재외 공간에 추가 투표소 41개가 더해져 총 223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공간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의 재외 투표소가 처음 설치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인천 공항을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약 1시간 40분을 남겨둔 시점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30대 여성을 제지하면서 다행히 안전상의 문제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해당 여성을 인천공항 경찰단에 인계했고 용의자는 현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여성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와 우선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여성에 대한 마약 투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최근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가 단행된 가운데 최근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들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OPT 신분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어 하이어에드는 최근 최소 35명의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신분 유학생이 ICA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최근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OPT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유학생들은 학위당 최대 12개월, 스템 전공자는 24개월 연장이 가능해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됩니다. 이때 실업일은 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고용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시스템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유학생 등록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추후 비자를 전환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프로그램 첫 번째 홈커밍 프로젝트가 시행됐습니다. 어제 헌두라스와 콜롬비아 출신 불법 체류자 64명이 고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언젠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기회를 보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들이 1인당 $1,000의 지원금과 항공권을 제공받고 텍사스 휴스턴에서 전세기를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환자는 온두라스인 38명, 콜롬비아인 26명이며 이들과 함께 미국 태생 자녀 4명도 동반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추방과 재입국 금지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의 후속으로 우크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 100만 명 안팎의 난민성 체류자들이 지목돼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난민들도 자발적 출국이라는 명분으로 추방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 보도했습니다. 포스트지는 이전 정부 때 상당한 보호를 받았던 난민성 입국자들을 다른 불법 입국자와 같이 취급해 모조리 추방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난민성 보호지위 체류자들은 우크라, 아이티 70만 명 외에 베네수엘라 난민 35만 명이 대표적입니다. 더구나 이 난민들을 자발 추방시키는 데 소요되는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은 다름 아닌 전격 해체시킨 국제개발처의 봉쇄 예산에서 끌어왔다고 포스트지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를 앞세워 빈곤국 중심 100여 개국 지원기관인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해체해 500억 달러의 해외 지원 예산을 못쓰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재난을 당한 외국인들을 해마다 8만 명 정도 난민으로 합법 입국시켜 정착시키는 것을 예산법에서 관례로 시행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집권 때 이 수를 15,000명으로 급감시킨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민단속국이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에게 유죄 선고를 한 뒤 투옥시켰습니다. 해당 중국 유학생은 옥살이 마친 뒤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C 필라델피아 사무소는 군사시설을 불법으로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중국 국적의 평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원은 국가안보 위협 인물로 지정됐으며 옥살이를 마친 뒤 본국인 중국으로 지난 7일 추방됐습니다. 인민단속국은 미국 국민과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그를 추방했다며 평원의 불법적 행위는 민감한 군사시설에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원은 2021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농업공학 대학원생 신분으로 F1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 1월 18일 상업용 드론을 이용해 버지니아주 노폭 지역의 해군기지를 촬영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드론 금지 구역에서의 운행, 국가방위 공역 침해, 군사방어시설 촬영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5일 국무부는 평원에 대한 F1 비자를 취소했고 미네소타 대학교 역시 2024년 2월 7일자로 그를 제적 처리했습니다. 평원은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으며 2025년 3월 7일 석방됐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 이민법원은 지난 3월 24일 평원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린스 교도소에서 흉악범 10명이 집단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시설 직원이 이들의 탈옥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교도소에서 흉악범 10명이 집단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전히 6명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교도소 직원이 이들의 탈옥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법무부는 해당 직원을 어젯밤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교도소 직원 33세 스털링 윌리엄스는 뉴올리언스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벽에 설치된 변기를 떼어내고 벽에 뚫린 구멍으로 탈옥할 수 있도록 감방의 수도 시설을 차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도주한 흉악범 10명 중 현재 4명만 다시 체포된 상태이며 사건 당시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리즈머리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은 결국 모든 진실은 밝혀진다며 공범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올리언스 교도소에는 약 1,400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여전히 도주 중인 6명의 수감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도주 중인 흉악범은 42세 제르메인 도널드, 33세 앙투안 메사, 31세 레오 테이트, 27세 랜턴 벤뷰런, 27세 데릭 그로보스, 19세 코리 보이드 이렇게 6명입니다. 당국은 아직까지 도주 중인 탈주범들은 살인과 가정폭력, 강도 등 다양한 중범죄 전력이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검찰은 탈옥범들의 보복 가능성을 염두해 타주로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FBI 뉴올리언스 지부는 탈주범 인당 $10,000의 현상금을 내건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최근 물가 동향 분석을 통해 내년 소셜연금의 물가 인상분으로 2.4%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매년 7월에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이듬해 소셜연금 인상분을 결정합니다. 인상률 2.4%는 202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소셜연금 물가 인상분이 실제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아 시니어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연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81년으로 14.3%가 오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수 비욘세와 브루스 스프링스틴,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이 지난해 대선 때 불법으로 돈을 받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유세에 참여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중 해리스 전 부통령의 유리한 편파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CBS 방송에 대한 방송 허가 박탈을 거론한 데 이어 친 해리스 성향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예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위해 정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멕시코의 인기 관광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국무부는 바하 캘리포니아주의 라파스, 로스카보스, 카보산 루카스에 대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의 위협과 공공안전요원에 대한 공격 가능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시티, 칸타나로, 나야리트 등 주요 관광지에도 유사한 수준의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라모니카 맥아이버 민주당 하원 의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사대행인 알리나 하바는 맥아이버가 뉴욕시장을 체포한 연방경찰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발표 후 맥아이버는 성명을 통해 이 기소는 순전히 정치적인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왜곡하며 입법부의 감독을 범죄화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아이버의 변호사이자 뉴저지주 전 연방검사인 폴 피시먼은 성명을 통해
맥아이버를 기소한 결정은 엄청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그녀가 연방 의원으로서 아이스의 구금자 처우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뉴저지주 뉴아크 리버티 국제공항의 항공 혼잡 해소를 위해 도착 항공편을 시간당 28편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조치는 최근 발생한 관제 시스템 마비 사고와 지속적인 운항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제안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28일 관제를 맡은 필라델피아 센터의 레이더와 무전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며 약 90초간 항공기 위치 확인 및 통신이 불가능했던 사고 이후 하루 왕복 35편을 자체 감축한 바 있습니다. 뉴아크 공항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최대 국제선 출발 허브이자 뉴욕 뉴저지 항공 흐름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번 조치가 인근 공항의 운항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